안녕하세요. 본격 실용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5대의 성격 특성에 관해서 좀 재미있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허도사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네. 나이가 먹으니까 외향성이 줄어드는 것 같다. 네. 어릴 때는 외향성이 높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성격이 대체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증명이 됐는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 연령대별로 이 5가지 특성들이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외향적이었던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이게 그래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나온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얼른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나 어렸을 땐 되게 외향적이었는데 네. 나이 먹으니까 좀 소심해졌어. 좀 내향적이 됐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네. 나 어릴 땐 되게 내성적이었는데 수줍음 많은 아이였는데 나이 먹으니까 네. 나대는 게 재밌다는 걸 알았어.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 네. 저는 또 반대예요. 저는 어렸을 때가 더 내향적이었고 나이 먹어서 좀 외향적이 된 케이스인데 이게 평균으로 보면 외향성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그래프가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내려가요. 외향성은. 왜냐하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다 보니까 성격 특성이라는 거를 자체 5대 성격 특성이라는 거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자에 어떤 새겨진 그런 특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이가 먹으면은 경험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쌓이는 것도 있고 되게 원초적이에요. 인간 생물이잖아요. 생물의 목표가 뭡니까? 종족 번식. 그렇지. 종족 보존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다른 개체랑 경쟁해요. 경쟁해서 짝을 만나서 더 좋은 짝을 만나서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 남은 세월들은 거기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일단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성이라는 거는 뭔가를 보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좋은 짝을 만나는 거, 경쟁해서 이기는 거, 내가 더 높은 것을 성취해서 더 경쟁력 있는 짝이 되는 거, 요런 게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외향성의 어떤 기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족한 후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딱 되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향성이. 이미 나는 성취를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다 그거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퀴즈를 낼 건데 네. 그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경성은 어떨까요? 나이 먹으면 따라서. 신경성이요? 높아질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낮아지나요? 신경성은 낮아진다. 뭐야? 신경성은 낮아진대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얘가 많나 봐. 그러니까 나이 그러지? 먹으면서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고 이런 얘들.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 외향성은 절대적으로 그쵸,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평균이 그렇다고. 근데 이게 내가 이거 퀴즈 내보잖아. 그러면은 외향성은 거의 다 맞춰. 나이 먹으면서 내성적이 된다는 거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신경성은 많이 갈려요. 뭐 난 나이 먹으면 소심해지던데 겁도 많아지고 이러고 이쪽에서는 아니지. 나이 먹으면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덜 예민해지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신경성이 낮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작가님이 전제를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라고 했을 땐 낮아지는 건데 네, 생물학적으로 주변에서 보니까 나이 먹는다고 그렇게 신경성이 낮아지지도 않더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뭔가를 달성한 후를 얘기하는 거잖아. 나이 먹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계할 이유도 없어지니까 낮아지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노후가
그러니까 사실 일반 동물은 노후를 대비하지 않아요. 네. 노후는 사실 네. 중요하지 않아. 내가 종족 번식했으면 사실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또 현대로 와서 수명이 길어지고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죠. 맞아. 삶의 질이 중요한데 네. 점점 삶의 질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게 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성이 제일 변동이 적어요.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특성대로 간다는 거야. 신경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신경성 수치가 가장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성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나 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실성 어떻게 될까요? 성실성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요. 성실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조금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되게 케바케 같은데. 케바케 같은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성실성이 나이 먹을수록 높아지다가 이게 왜 높아지냐면 젊었을 때 충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의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아요. 그거 종족 정신 차리고 종족 번식이 맞아. 그거를 오히려 유리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철 든다고 하잖아요. 네네. 철 들면서 이제 자기의 그런 충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실성이 높아지다가 노년이 되면 꺾여요. 그치. 여러분 아시죠? 나이 먹으면 순리대로 따라야 되는 거야. 나이 먹으면은 충동을 컨트롤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럼요. 노인분들 보면 다시 아기가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되고 감정 같은 거 컨트롤 못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과묵하고 신중하던 분이 어찌나 나이 먹으니까 말도 많아지고 네. 감정 기복도 심해지시고 그러니까 정말 나이 먹으면 아기가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다음에 친화성은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친화성 낮아질 것 같아요. 친화성 높아져요. 높아져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것도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자기 잘난 대로 살면 돼요. 자기의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나이 먹으면은 남들 없이는 못 살아요. 그냥 그 공동체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울려서 살아가야 돼. 계속 독고다이 하면은 나이 먹을수록 생존 확률이 떨어지지. 그래서 그냥 그치 나이 먹으면서 성격이 되게 강팍해지신 분들만 봤나 봐요. 어떡하지? 주변에. 근데 어떡하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팩팩하고 자존심 세우는 것 같지만 뒤가 물러져요. 이 우리 아버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큰 소리는 치지 자존심은 남았으니까. 근데 그치. 근데 엄마 말 점점 잘 듣지. 아니면 살아야 되니까. 안 되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친화성은 나이 먹을수록 그냥 높아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친화성이랑 또 외향성이랑 이 부분에서 또 헷갈린 거야. 그렇지 외향성이랑 그쵸? 그치 외향성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이 들면 점점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요거는 맞아요. 외향성의 문제인 거고. 그렇지 외향성의 문제. 이제 사람과 깊은 관계, 개인과 깊은 그냥 관계는 남한테 맞춰주는 거. 친화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개방성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맞아요. 개방성은 나이 먹을수록 낮아져요. 개방성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되게 낮다가 어린 애들은 그냥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남의 관점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딱 청년기에 높아졌다가 나이 먹을수록 낮아지죠.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점점 이제 다른 관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좀 보수적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 그래프에 따라서 이제 이 성격 특성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이 5대 성격 특성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명 같은 거까지 심지어. 그래서 성격 특성에 따라서 직업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종교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일 재밌는 것만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름하여 5대 성격 특성과 결혼 생활. 자, 5대 성격 특성이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 여러분 이거 알고 싶으시죠? 근데 네. 이거 너무 절대적으로 보시지는 마시고 재미로. 네. 평균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네, 네. 확률 통계. 또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외향성이 높을수록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낮을수록 행복할까요? 낮을수록. 외향성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요. 외향성만. 이게 그러니까 높을수록 유리한 면도 있고 낮을수록 결혼하기에는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외향성이 높다는 거는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랑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달성해서 내가 기쁘고 기분 좋고 이런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높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만족도 자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외향성이 높으면 이혼율이 높아요. 그쵸.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극이 많잖아. 그치. 만나는 기회가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족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 만족도가. 왜 높을까요? 만족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야. 그치. 결혼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치. 보면, 이혼을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회도 있어. 이게 외향성이 되게 낮은 사람은요.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른 가능성을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안 좋아. 근데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 다른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을 만나면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생활을 깰 수 있는 거죠. 외도라던가 이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다. 그다음에 신경성. 신경성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네.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네. 뭘까요? 낮을수록. 그치, 행복하겠죠. 당연하지. 신경성은 낮은 게 나 어쩌지? 신경성은 낮은 게 네. 무조건 왜냐하면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그럼요. 봐요. 그렇기 자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낮을수록 이제 결혼 생활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실성. 성실성은 높은 거 낮은 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높은 거. 그렇죠. 네. 여자든 남자든 성실한 배우자가 성실한 배우자를 만날 때 그리고 본인이 성실한 배우자가 될 때 더 네.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자, 친화성은 높을수록 낮을수록. 친화성이요? 음. 높을수록. 그렇죠. 네. 그것도 당연합니다. 남에 대해서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배려할수록 이제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 네. 개방성은 높을수록 낮을수록. 낮을수록? 개방성은 높을수록? 높을수록인데 이 네. 여자가 더 영향이 크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방성이 일반적으로 좀 높을수록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좀 높은데 특히 여성이 개방성이 높을수록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크대요. 그럴 것 같다. 그치.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치, 자기 틀에 갇혀서 상대방을 보면 서로 불행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혼 제도 자체가 사실 여자한테 불리하게 짜여 있어요. 어느 문화권이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부장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여자일수록 안 좋은 환경을 그냥 감내를 하는 거죠. 근데 여성이 개방성이 높으면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여자랑 더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주어진 게 10이라고 생각하면 10밖에 없으면은 그냥 10 안에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100인데 내가 10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비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기준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이게 이게 다인 줄 의미할 알고 수도 여기서 이걸로 그냥 위안받고 이게 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쭉 본 걸로는 개방성은 그렇게 큰 관련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요 정도만 이렇게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신경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떻게 우리 둘 다 네. 아직 비혼이거든요. 우리 아킬레스건이 있네. 허드사님은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 볼까? 네. 신경성은 높으니까 좀 불리하고, 네. 근데 성실성은 높은 편이죠. 네. 친화성도 낮은 편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신경성은 낮으니까 좋고 성실성도 높으니까 좋은데 친화성이 낮네.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합시다. 그래, 극복하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네. 결혼 생활은 궁합이 중요합니다. 네, 네. 5대 성격 특성의 궁합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잠깐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방성이 높으면 좋을 것 같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네.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야. 이게 아무래도 여자 쪽에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여자가 희생할 게 더 많다고. 그러면은 다른 가능성들을 계속 찾아봐야지 그냥 여기서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어째서 그런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